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까칠한 여자 심하연입니다. 아, 오늘 까칠했어요? 좀 까칠한 걸. 그럼 좀 부드러운 여자 정연아입니다. 전혀 안 어울립니다. 오늘 10만 구독자의 네. 유튜브로 지금 아이고. 힘차게 날리고 있는 정연아 네. 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제가 유나 씨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집에서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 딸이 달러를 도둑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웃겼습니다. 네. 유나 씨 뭐 돈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네. 사실 탈북할 때 우리가 뒤에 뭔가 북한에서 20 몇 년을 살았으면 아, 남겨놓고 그렇죠. 오는 미련 같은 있죠, 게 있죠. 있거든요. 아쉬움 같은 게. 네. 그래서 유나 씨는 뭐가 제일 아깝거나 좀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기회가 있고 뭔가 가능만 하다면 가져오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네. 제 자전거예요. 왜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높았어요? 북한에서는 사실 그 교통수단이 두 다리거든요. 네. 두 다리에 정말 이 두 발인데 네. 그 중에서도 또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신발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신발을 대신해주고 내 힘든 다리를 대신해주는 게 자전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전거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걸어 다니죠. 그렇죠. 대부분 걸어 다니는데 저는 그때 자전거를 아빠가 그 데리고 데 가가지고 정말 그 일본에서 물 건너온 자전거였어요. 따끈따끈한 공기도 본산제 자전거를 네, 가져다가 네. 앉아줬군요. 4인치 자전거인데 까만 건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가벼우면서도 해달하는 그런 자전거였어요. 뭐 북한에서 그 말했던 그런 뭐 갈매기 이런 고철 덩어리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들고 강을 건너갈 정도였으니까요. 그 우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강에다 세워놓고 물 끼얹어서 막 씻잖아요. 그렇게 제가 자전거를 너무 애지중지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일본산 자전거 그때는 본산이라고 그랬나요? 본산. 네, 본산제 자전거인데 이게 얼마나 질이 좋은지 아무리 타도 이게 펑크가 잘 안 났었어요. 그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엄청 심했군요. 그래서 제가 올 때 막 자전거를 만들면서 그동안 고마웠어 자전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막 그걸 놓고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너무 고마웠어 막 이러면서 울면서 그 자전거를 놨는데 다행히 내가 놓고 가면 우리 엄마가 타겠지 이런 마음에 그냥 거기다 세워놓고 지금도 그렇게 내 자전거가 서 있던 모습이 쫙 떠오르면 짠해요. 아, 근데 마지막 너무 짠해요. 느낌이 뭔지 저도 알 것 네. 같아요. 저는 탈북하기 전에 탈북을 막 준비하면서 근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야 되는데 북한 여자치고는 옷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통역이 하시고 위쪽과 하시니까. 아래쪽에 네. 같은 색상으로 동일하게 맞췄던 30달러, 50불, 막 100불 이런 옷들이 세트된 비싸죠. 옷들이 한 10개 정도 봄, 여름, 가을 아이고야. 넘게 있었고 블라우스도 좀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옷을 넣고 오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옷에 대한 집착이 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또 옷이 귀하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에 부탁해서 사오고 부탁해서 또 일본도 옷도 사내오고 막 이랬던 옷들이 네. 있는데 그 옷을 넣고 오려니까 그렇게 마음이 알짝지근한 거야. 저 중에 몇 벌은 가져다가 분명 입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가져와도 입지 못하고 와, 쳐다도 안 보지 뭐. 그거 한 가져갔으면.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저 아이고. 옴잡게 입는 이런 정장인데 네, 맞아요. 아니 그때는 네, 그렇게 옷에 대한 미련이 북한에서는 있는지 물건이 그럼요. 없는 북한에서 겨우겨우 구매한 옷들이니까 북한은 공산품이 귀하죠. 공업품 자체가. 네. 옷을 넣고 떠나는데 미련이 많이 남는 게 그래서 옷장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또 저렇게 한번 둘러보고 블라우스 하나 조절해서 내고 또 거기서 무슨 점퍼 흰 점퍼 하나 조절해내고 그래가지고 배낭에 메고 탈북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넘겨주시는 중대장 농지가 짐을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옷은 다 놔두고 엄마 입으라고 정말 안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왔댔어요. 근데 너무 또 벌거벗고 가면 이건 또 어디 이런 꽃제비 하나 왔다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좋은 복에 미안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까만 거로 이렇게 입고 갔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신발을 너무 좋은 신발을 제가 신고 넘어갔어요. 뭐 신고 넘었는데 그냥 여기를 말하면 등산화 같은 건데 한 4만 원짜리 신발이었는데 그걸 그냥 집에다 벗어놓고 왔을 걸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넘어오자마자 저는 그게 엄청 좋은 신발인 줄 알았는데 부러워갖고 벗겨갖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너 비싼 신발 신고 왔다고 막 이랬으니까. 이딴 건 나 버려라 그래. 북져서 냄새 펄펄 나는 거 싹 다 근데 버려라 그러잖아요.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좋은 신발 신고 오지 말았을 걸. 맞아. 그게 네. 제일 아쉽죠. 저는 9월 달에 탈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강을 넘을 때 좀 추워요. 네. 근데 저녁에 버스 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사실 낮 시간이 점퍼가 나올 날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녁에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어디까지 넘어야 되니까 엄마 패딩
있잖아요. 오리털 패딩. 진한 초록색인데 뚱뚱한 공기 그 패딩 많이 비싸잖아요. 유행했죠. 네. 그거를 내가 엄마 거를 입고 나온 거야. 그날 저녁으로 탈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길을 알아보고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엄마 옷을 들쳐 입고 나왔는데 제가 탈북해서 훈춘의 여관에 들어가서 연락을 할 때 그 여관에서 빠져나갈 때 그 여관 안방에다가 그 패딩 던져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아깝다. 엄마의 추억인데 맞아요. 그때 챙겨왔을 맞아요,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챙겨왔던 게 제일 좀 알짝지근하고 북한에 출발할 때는 좋은 신발 다 신고 온다고 나한테 최고로 좋은 신발 아디다스 운동화 있었어요. 그 누가 가져다 줘가지고 네, 운동화 아디다스 챙기고, 유행했잖아요, 또. 예, 아디다스 운동화 챙기고 노란 구두를 챙겼어요. 뭘 이렇게 많이 챙겼어요, 탈북하는 사람이? 아니 그냥 무조건 그날이 넘는 게 아니라 길을 알아보는데 혹시 모르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 알아보러 왔다고 바로 넘어온 케이스다 보니까 근데 그 가족이 브로커 와이프가 그 신발 신으면 이 시골길에서 흰 점퍼 입고 노란 미색 바지 저런 박스 색깔 바지에다가 그 노란 신발 구두 신고 다니는 여자는 그건 무조건 탈북한 여자지. 그거는 중국에 한탕 갔다 와도 한 10탕 갔다 온 여자거나 옷차림이 이상하기 때문에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꾸깃꾸깃 동생 주지도 않고 신고 입고 이렇게 나왔던 게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아깝죠. 진짜 아깝죠, 그게. 그게 차라리 두고 뭐라고. 왔을걸. 근데 그게 지금이 저희가 버릴 땐 그게 뭐라고 싶지만 북한에선 귀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두고 왔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또 이제 정말 지금도 가져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아기 때 사진이에요. 나도 그 생각이 지금 하고 네. 있는데 그걸 왜 못 가져왔을까? 그거 가지고 오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노래집이 이만큼 두꺼웠었어요. 그거는 못 알아가지옵니까? 북한 노래인데. 북한 노래인데 제 손글씨가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글씨 예쁘게 쓰는 게 또 그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붓글씨를 손으로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뭐 쫙 갈겨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노래집이 요만큼 썼다가 또 붙이면 또 이만큼 되고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네. 계속. 거기에 왜 저는 이걸 가지고 싶냐면 친구들이 써준 노래들이 있어요. 추억이 담겨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빌려갔다가 얘네들이 유튜브가 뭐 유튜브가 있어서 웹곡 돌려보질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나올 때 야 네가 그러면 첫 번째 소절 써, 난 두 번째 쓸게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써갖고 와서 학교에 가서 따다닥 통합해가지고 딱 맞추는데 제 노래집을 이제 제가 못했으면 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갔다가 얘가 그걸 채워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원래 웬만하면 1, 2, 3절 막 다 암기하고 우리 다니잖아요. 다 암기됐었죠. 그래서 노래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친구가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뭐 친구 누구가 이렇게 써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제 6년 동안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있으니까 추억이 그거를 담긴 거니까. 너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불쏘시개 했을 거예요. 나는 탈북자니까 반역자잖아요. 그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다 불에다 갖다 태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온 가족이 탈북한다면 그 탈북을 할 때 가족의 사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쩌면 한 인간의 20년, 30년, 40년의 전체적인 인생을 몽땅 홀라당 말아먹는 네.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 줄 모르고 사진이라도 좀 더 챙길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애기 사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좀. 지금이라도 저도 그 손이 있다고 하면 네. 제 어린 시절 그리고 20대, 10대 막 거창하게 네. 달려올 때 맞아요. 변화됐던 나도. 재미있었던 이런 사진들을 사실 사진이 아니라 파일이라도 좀 받아보고 저도 싶다라는 그래요. 아쉬움이 네.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또 대학 때 이제 우리가 대학 시절 때 막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농촌전투 나가서 우리 막 너뚜렁이 앉아 찍은 사진들도 많거든요. 추억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북한이 핸드폰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친척분한테 이제 그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고 나고 그걸 다 불을 좋을 때지. 다 이렇게 태워버렸다고 하는데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이거 다 어떡하지? 너무 속상해서 막 울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고 우리의 네. 미련이 담겨 있었던 그런 아쉬운 추억과 물건들을 꼭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탈북할 때 그때 돌아보면 그 잘난 옷이 뭐라고 한국에 와보니까 사시장철 유행이 그냥 바뀌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쉽게 나가서 입었다가 하루 입고 갖다 버릴 수 있는 이 물질이 풍부하고 뭐든지 많은 세상에 와서 살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옷 때문에
과연 내가 탈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고, 가족 중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면 탈북해라고 막 이렇게 하면 꺼득이면 그래요. 집에 텔레비, 반영 텔레비 금방 바꿨다. 그게 아까워서 탈북 못 하시는 가족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한국 와서 살아보면 그 잘난 노트북이 뭐고, 그까짓 거 텔레비전 한 달 일해서 살 수 있는 건데, 재산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 주민의 기준에서는 자전거 한 대, 옷 한 벌, 그거죠. 중고 냉장고 하나, 그게 거대한 집 같은 재산 맞아요. 같은 거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동생 부모님은 안 오신대요. 네. 왜 안 오냐니까 염소 6마리 새로 샀다고. 난 이해가 안 가. 못 온대요. 너무 아까워서 못 온다. 못 온대요. 강냉이 농사 지었는데 네. 내 두 돈 걷어놓았다. 그거 놓고 어떻게 오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냉이 두 돈 해봤자 돈으로 치면 얼마나 돼? 몇백만 원 되나? 여기서 강냉이 사람만 먹잖아요. 팝콘으로나 먹어보지.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워서 못 오신다는 분들이 탈북민들 가족들 연락해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참 네. 눈물 나죠. 눈물 나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전화해보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그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이 눈높이에 맞춰서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그 순간에 아깝게 생각하고 뭔가 추억이나 미련을 가지고 돌아봤던 게 뭐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유나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우, 저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성적증도 가지고 오고 싶고 졸업증도 가지고 오고 싶고 많은 것들이 막 툭툭툭 떠오르는데 막 학교 졸업사진도 그렇고 네. 이 친구들 막 그런 거 다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친구들을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으니까 아마 사진이 제일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탈북민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진 한 장 받고 두 장을 받는데 30만 원씩 돈을 받고 사진을 받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사진 쉽게 찍어서 여기다 저장해서 남기는 이런 일상의 소중한 추억, 그들이 지나간 추억은 사진 한 장이 없기 때문에 옛말하면서 돌아볼 사진조차도 없다는 것이 어쩌면 슬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유나 돌잔치 그 사진이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그 날라리 수건. 네. 북한의 그 반짝지 날라리 수건. 예, 그거 이렇게 리본 빨간색. 만들잖아요. 네. 리본을 뚝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뚝 올려놔주고 네. 눈물이 가랑가랑 해가지고 그 꼬스머리라 이렇게 막 곱슬. 막 머리가 막 제가 엄청 곱슬이 심했어요. 근데 거기다 이만한 그걸 뚝 이렇게 올려놔주고 앞에다가 뭐 팥도 넣고 돈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실타래 넣고 해갖고 돌잔치 상을 했는데 애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이 되게 컸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이렇게 꿀룩 맺혀갖고 흑백 사진으로 있던 기억이 나요. 그 사진이 눈앞에는 선한데 네. 막 그려지는데 없으니까. 없는 거지 세상에. 네.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는데 이 기억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라는 네. 슬픈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집에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의 사진 얼굴,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맞아요. 가족들의 지금의 소중한 추억을 한 장씩 한 컷씩 맞아요. 여러분들의 사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앨범에 남겨주십시오. 맞아요. 진짜. 그러면서 먼 훗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돌아보면서 그때 당신은 이랬지, 그때 우리 아들은 이랬지 하면서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맞아요. 추억의 맞아요. 메모리를 한 장 한 장 채워가십시오. 네. 그게 제일 의미 깊은 좀 소중한 맞아요. 일상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네.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